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프린터의 출력 방식별 적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SLA랑 DLP 방식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앞에서 말했던 바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수지 및 왁스를 이용해서 광경화수지죠. 수지를 이용합니다. 액체인데 광경화성 수지죠. 여기에 빛을 주사하고요. 경화시켜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네, 특정한 파장에 빛이 노출되면 특정한 파장의 빛이 노출되면요. 경화가 일어나고요. 굳어지는 현상을 활용하는 게 SLA와 DLP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료는 액체고요. 광경화성 수지입니다. 여기에 빛을 주사하고 경화시켜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인데, 이때 빛이 특정한 파장, 아까쯤에 말씀드린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이 있는데, 이게 파장이 다릅니다. 파장, 빛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빛이 노출되면 경화를 일으켜 굳어지는 현상을 활용하는 게 SLA와 DLP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사 방식입니다. 주사 방식은 자외선을 우리 간단하게 UV라고 얘기를 합니다. UV의 레이저빛, 빛을 이용하고요. 그래서 단면 형상을 형성하고 반복적으로 적층함으로써 3차원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외선, 파장이 있는 빛을 단면 형상을 형성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긴 거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형성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적층함으로써 3차원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 DLP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광경화성 수지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수지통, 여기는 투시광선, 이게 어떻게 보면 빔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조형대가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물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꾸로 나온 FDM 방식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사 방식입니다.
앞에는 어떠한 점을 생성한 라인을 생성하는 거였고요. 전사 방식에서는 면 경화 방식으로 복사기처럼 한 장씩 한 장씩 찢어낸다라고 보시면 찍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점 경화고요. 앞에 부분은 여기는 면 경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식과 다릅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성형하고자 하는 단면 형상의 모양을 만들고, 한 번에 주사합니다. 한 번에. 선 타입이 아니고 면 타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주사하여 성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유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적용 분야입니다. 적용 분야에서는 자동차 산업 부분에서 SLA와 DLP 방식을 사용하는데, 대형 시스템이죠. 대형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동차 외관을 통째로 제작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가 어떠한 걸 뜻하냐면 시스템의 크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SLA와 DLP 방식을 사용해서 자동차 외관을 통째로 제작한 예가 있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시스템의 크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행기 제작 분야입니다. 자동차만큼 비행기가 크겠죠. 그래서 비행기는 한 번에 제작한 예는 없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제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을 동시에 제작한 후 조립하여 비행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다음이고요. 네, DAP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SLA와 DLP 방식의 장단점이고요. SLA나 DLP 방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한 파장을 사용합니다. 파장이 중요하고요. 빛에 노출되면
재료가 경화를 일으키고 광경화성 소지의 표면 특성을 이용하고 층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건 광경화성 수치를 사용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DLP 방식과 SLA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네,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해상도 및 정밀도가 높은 빛을 형성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상대요? FDM 방식보다는 정밀도가 높은 정밀도가 DLP 방식보다는 높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용은 더 높아지겠죠. 네. 다음은 분말 방식의 SLA 방식입니다. SL 방식 같은 경우 분말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분말을 사용하느냐? 압축된 분말을 사용합니다. 압축된 금속 분말을 사용하고요. 어떤 에너지로? 적절한 열 에너지를 가해 분말 입자들이 표면을 녹이는 과정을 먼저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레이저 광원이고요. 광학 렌즈로 다음과 같이 레이저, 여기가 압축된 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이 압축된 분말이고 여기는 녹은 거고요. 여기는 녹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분말 상태로 서포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SLA 방식은 서포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다른 특징으로 보면 아까쯤에 표면에 열을 가한다고 했죠. 표면이 녹은 금속 입자들은 서로 결합시켜 금속 구조물이 강도와 경도를 높이는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말의 표면을 녹여 금속 입자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금속물의 강도와 경도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적용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의료 부분에서 나온 보조 기구들이죠. 의수, 의조. 그래서 파우더 베드, 퓨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수, 의족을 제작하는데 뭐에 견딜 수 있도록?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고요. 환자의 체형이나 구조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의수 의족은 파우더 베드 퓨전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수나 의족을 제작하는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환자의 체형과 구조에 따라서 모델이 다 틀릴 거고 맞춤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항공 분야입니다. SLS 방식의 적용 분야에서 항공은 대부분 소량 생산입니다. 항공기를 뭐 한 번에 1000대씩 만들지 않죠.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소형 또는 중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는 말씀드렸다시피 소량 생산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해서 소형 또는 중형 부품들을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분야입니다. 우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분야 같은 경우 부품의 오류나 작동 이상일 때 만약 CNC를 사용하신다 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설계 변경 이후 CAD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품 제작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주 분야에서는 부품의 오류나 작동 이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설계 변경을 진행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 시간도 걸리고 CNC를 이용해서 부품을 만든다 라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설계 변경 이후 CAD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품을 설계하고 부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금형 제작입니다. 금형 같은 경우는 아주 제작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금형 제작은 제작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이고 공정이 복잡합니다.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런데 3D 프린트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형 제작 비용이 매우 고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비용이 막대하게 상승하는데, 이건 이제 양산 개념은 아니고요. 양산 개념은 아니고, CG작품 개념입니다. CG작품 개념. 근데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SLA 방식의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SLA는 뭐 유사합니다. 금속 입자, 압축된 거죠. 압축된 거. 압축된 금속 입자를 열원을 이용해서 열에너지, 접합시키고요. 강도와 경도를 높임으로써, 높이는 공정으로써 분말 재료에 압력을 가해 밀도를 높이는 에너지를 가해 표면을 녹임, 이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의 장단점에서 이런 과정을 보통 우리는 소결이라고 합니다. 소결은 분말의 압력과 온도를 높여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소형기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결로 제작하는데, 이거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금속 외 다른 분말 사용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알루미늄, AL이죠. 네. AL 같이 알루미늄 분말 소재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방식이고요. 여러 가지 더 방식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방식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SL, 그러니까 시트 리미테이션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사용하던 방식이라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프린터 방식과 다르게
페인팅.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하냐면 종이나 판재를 사용하고요. 요거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저 커팅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칼날을 이용해 가지고 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포트가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안 잘린 부분의 종이들이 서포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서포트가 필요 없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트가 필요 없음. 그래서 특이한 구조죠.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구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D 스캐너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스캐닝의 개념은 3D 스캐닝의 개념에서 스캐닝이란 측정 대상으로부터 특정 정보, 여기서 문자, 모양, 크기, 위치 등이 될 거고요. 이런 정보를 얻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측정 대상으로부터 3차원 좌표, 3차원 좌표를 우리는 X, Y, Z 좌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값들을 읽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면 면처럼 보이실 텐데, 여기가 포인트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의 집합을 다음과 같이 STL로 만들고요. STL을 다시 서피스 맵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는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지오매직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지오매직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표면을 생성하고 표면에 대한 정보들, 각도, 휘어짐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컬러 맵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STL 방식에서 다시 CAD 데이터로 와서 CAD 데이터에서 레퍼런스 데이터를 만들고 컬러 맵으로 해서 역설계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커넥터 부품 중에 일부분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STL로 만들고 카티아 포맷 서피스로 만든 다음에 레퍼런스로 여기서 아마 솔리드화를 합니다. 솔리드화 한 다음에 컬러 맵을 이용해서 이 제품하고 요거의 차이점, 여기 색깔 표시된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기준으로 역설계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요, 측정 대상 몰의 준비 단계가 있을 거고요. 어떤 거? 스캔할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이 과정이요, 3차원 좌표를 다양한 특정 방식으로 추출하고 점군,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구름이죠. 구름이라는 뜻이죠. 포인트 구름을 생성하는 단계에 차원 모델을 구성한 이후 프로그램을 활용, 재구성하는 측정의 단계에 이르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캐닝은 측정 대상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 스캐너나 다른 뭐 CT나 아니면 뭐 TOF 방식, 이런 방식의 스캐닝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출정하고요. 어떤 데이터? 3차원 좌표 데이터를 측정한 다음에 점으로 되어 있는 점군, 여기가 여기 점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점군을 생성하는 차원 모델을 생성한 후에 무슨 프로그램?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STL 파일과 CAD 서피스 파일로 만든 이후, 여기가 후공정입니다. 후처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 단계에서 역설계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캐닝 과정입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사진에서 나오는데요. 대상물 준비했죠? 스캐너로 측정했죠? 그래서 포인트 데이터를 만들고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메쉬 데이터 좀 이따 볼 텐데, 삼각 메쉬나 사각 메쉬 이런 것들을 만든 다음에 3D 모델링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만듭니다. 메쉬 타입으로 만들면 우리가 솔리드화를 할 수 있거든요. 솔리드화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슬라이싱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G코드 파일로 만들고, 요거를 3D 프린터에서 만들면 다음과 같이 출력물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요 과정, 지금 설명했던 과정을 적어보면요, 뭘 위해서요? 3차원 좌표를 얻기 위해서 측정물을 준비하고, 3차원 최종 생성 과정을 통해 밑에 후처리 과정도 포함이죠. (3D) 모델링으로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최종적으로 3D 프린팅 또는 머시닝, CNC겠죠? 머시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으로 한 방에 나타져 있으니까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D 스캐닝의 원리입니다. 원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측정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브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브라고 얘기하는데 터치 그러니까 접해야 돼요. 접하는 프로브를 활용해서 측정 대상물과 접촉을 통하고요. 이를 통해 좌표를 읽어내는 접촉식 방법과 거리를 두고 측정하는 비접촉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접촉식 방법에는 일반적인 접촉식 방법과 CMM 방식, 이건 터치, 이걸 뭐 영어로 하면 터치 프로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류를 나눈다면 우리 CMM 접촉 프로브, 이건 접촉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또 다른 접촉식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접촉식.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접촉식 방법으로. 네. 그 다음 비접촉식 방법에 타임 오브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접촉식 방법이죠. 접촉식 스캐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밀도가 높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프로브의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밀도가 매우 높지만 공간상의 한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프로브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부분 비접촉 3차원 스캐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접촉식 TOF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TOF 방식 같은 경우 주로 펄스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펄스 레이저는 이런 거를 펄스라고 해요. 이런 신호를 펄스라고 하는데 이런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어디서 사용하냐, 어디서 나가냐, 레이저 헤드에서 나가겠죠. 레이저 헤드에서 출발해 대상물을 마치고 반사하는 것을 측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레이저를 보내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합니다. 검은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전방식으로 측정을 하고요. 전방식. 측정물의 외관, 내관은 아니고요. 외관을 스캔해야 되겠죠. 장점으로는 먼 거리에 대형 구조물도 측정이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측정 정밀도가 낮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TOF 방식의 스캐너가 아니고 레이저 3차원 스캐너입니다. 이게 비접촉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이때 레이저가 전방식이고 라인 방식입니다. 라인으로 한꺼번에 읽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라인에는 무수한 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측정하시면 점과 라인 중에 어떤 게 더 빠를까요? 라인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레이저 구성품은 레이저 발진부, 레이저 발사부죠. 그리고 수강부, 반사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수강부고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삼각형의 한 변과 두 개의 각으로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계산적으로 구하죠. 또한 레이저 발진부와 수광부의 사이 거리, 레이저의 발진 각도는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접촉식 레이저 3차원 스캐너의 특징입니다. 네. 수광부, 반사되는 빛을 측정하는 부위가 되겠죠. 수광부의 측정 셀의 위치를 통해 반사되어 들어오는
오는 레이저 각도를 알 수 있고요.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점의 개수가 TOF 방식보다 많습니다. 네, 현재까지 3D 프린팅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3D 스캐너 원리 및 방식에 대한 이해를 진행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이상으로 3D 프린팅 방식과 3D 스캐너 원리에 대한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